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설계사 김영빈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여러분들이 모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김민혁입니다. 고객님을 만나 천만다행입니다. 보험 전문가 김다행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섭게 느껴지는 질병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빈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진단 시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암 치료를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것인데요. 이제는 암 진단 시 치료비는 물론 교통비, 숙박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등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암 보험을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최근 암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보험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암보험 어떻게 지나고 있고 암 치료 방법이 얼마나 다양해져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암보험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빈 전문가님께서 우선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프니까 서울이다.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일 것 같은데요. 아프다면은 서울로 올라가는 이 현상을 비롯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계시고 또 이겨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민혁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고 계실까요? 네,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 5명 중 2명이,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병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중입자 같은 치료 방법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로 증가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치료의 문제보단 비용의 문제로서 보험을 튼튼하게 준비하신다면 암 완치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암 발병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 생존율이 7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생존율이 올라와서 좋긴 한데 치료 방법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술들도 면역 항암제나 중입자 치료 같은 새로운 기법들도 생겨났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김다행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암 발병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암 발병률은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4명에서 1명 중 암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1000대쯤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그 1000대의 택시를 보는 동안에는 암 환자를 2000명쯤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암 환자가 많다는 뜻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2023년 택시 누적 등록 대수가 16만 4,582대이고요. 신규 암 등록 환자 수는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35만 3,52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암에 발병되고 있다는 현황인데요. 만약에 암에 걸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암 수술이랑 항암, 방사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암 수술의 경우에는 직접 절제하는 수술의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 이렇게 있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1회 수술비가 약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의 경우에는 심평원 기준에 맞게 투약이 된다면 급여 처리를 받아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해당 항암제가 비급여이거나 아니면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경우 이렇게 투약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비급여 처리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2mg의 그 항암제를 한 병당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항암제를 약간 두 가지에서 3가지 정도 섞어서 투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한 달의 치료비를 한 사이클이라고 칭하는데요.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인 젤코리 캡슐 항암제의 경우에는 한 사이클당 치료비가 694만 원이고요. 평균 10.9 사이클을 투약을 받아야 됩니다. 항암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벌써 7,568만 9,600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사선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사선 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치료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로서 평균 비용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3가지 분류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암 수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수술뿐만 아니라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지금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도 지금까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암에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여기에다 방사선 치료만 해도 한 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로 인해서 사실 소득이 좀 단절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암보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다행 전문가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득이 단절되고 또 치료 비용도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나운서님께서 암을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셨을 때 머리카락이부터 눈썹까지 다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심한 치료 기법을 사용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잠깐만 누워 있어도 암이 치료되는 그런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암이 치료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암 환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진 중입자 가속 치료기입니다. 암 세포만 골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로 통증 및 후유증도 없는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치료 대기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료 기법이고요. 작년 2023년 9월 연세 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가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이후에 모두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한 달에 12번 만에 치료로 완치가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 신의료 기술인 만큼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비용은 회당 4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놀라운 것은 이 비싼 비용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비교적 저렴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자 치료보다 더욱 비싼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하고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요, 2018년 일본 국립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암과 폐암이 90%, 그 육종암의 경우에는 60%에서 90%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에는 2년 생존율이 무려 60%까지 올라가고요.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무려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하고 모든 고형암이 다 대상자이지만요.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그런 금액적인 부담을 저희 고객님들께서 전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암 환자 중증질환 산전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 역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네, 암의 종류별로 이 치료 효과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암에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요. 이 중입자 치료는 반면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특히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입자 치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왜 이렇게까지 비용이 비싼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김영빈 전문가님,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좋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매우 적고 치료 기간도 짧은데 수술할 필요가 없어 고령의 환자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 몸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만 55세를 기점으로 암 진단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아 최근 방사선 치료나 중입자 치료 등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법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립선 암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게 치료가 맞나? 통증도 없고 한 3분 정도 누워 있다가 나오기를 한 달 동안 12번 정도 치료를 반복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다 라는 인터뷰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통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좋은 치료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 좋은 치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없는 치료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로 하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서도 통원 의료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시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5년간 95%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는 급여 부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와 생활비는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 좋은 치료에 대해 보장을 하는 특약은 없는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좋은 치료인 중입자 치료는 첫 번째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제 발생한 병원비의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3천만 원 전액 지급됩니다.
제2의 암진단비라고 해도 무방하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부터 최신 치료까지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면 지급되는 특약이고요. 암 진단비보다는 저렴하기에 암 진단비만 준비하시는 것보단 이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입자 치료가 보상이 가능한 특약에는 암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 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는 정액형 특약으로 암 직접 치료 시 정해진 가입 금액을 드리는 특약입니다. 직접 치료에는 암 수술, 항암 약물, 표적 항암, 방사선, 중입자 치료 등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어떠한 치료라도 하시면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암 주요 치료 지원금은 비례형 보상으로 1,000만 원 단위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간 암 직접 치료를 하시면서 발생한 치료비를 급여나 비급여 합산하여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는 특약인데요. 예시로 들자면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중입자 치료 등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1년 동안 8,900여만 원을 사용을 했다면 8천만 원이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각 구간별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사용하시면 1,000만 원 지급, 2천에서 3천 사이 사용하시면 2천만 원 지급, 3천에서 4천만 원 지급 사용하시면 3천만 원 지급되시고요. 최대한도 1억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 실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1년간 쓴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 지원금 두 가지 특약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암 주요 치료 지원비와 암 주요 치료비 두 가지 특약을 준비하실 때는 보험사마다 지급해주는 약관이 조금씩 다르니 어떤 보험사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이고 통증도 적고 부작용도 적어서 이제 치료 효과까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제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에 있어서도 통원 한도를 적용받겠죠. 그럼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개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3가지 정도 지금 팁을 주셨어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나 암 주요 치료 지원금으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암 주요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 지료금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지급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별로 좀 준비를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암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혁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90% 이상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많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에 진단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환자분들의 주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은 치료비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또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식비, 고정지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교통비나 식비, 고정지출도 나라에서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암에 진단받는다라는 건 없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로 명의를 찾아서 병원을 많이 올라오십니다. 그러나 막상 서울로 올라오셔도 병원 예약 상황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혹은 이틀 동안 연속으로 치료받으시는 날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를 받고자 지방에서 서울로 기차 혹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게 되는데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환자방이라는 병원 앞에 월세로 계약을 하셔서 치료에 전념을 하시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비, 식비, 고정 지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단비만 있으면 치료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다라는 건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진단비는 말 그대로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생활비 목적으로 쓰시는 용도로 진단비를 가입하시고 치료비는 암 주요 치료비 같은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암 치료의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암 보험을 구성할 때는 이전에는 진단비 위주로 좀 구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진단비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치료비의 개념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진단비는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도로 사용하시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요즘에는 암 치료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고 지금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암 치료에 좀 더 집중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비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암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 들어봐야겠죠? 김다행 전문가님. 네. 최근에 암 치료비에 대해서 좀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암 담보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2024년 1월 달에 출시된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여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이렇게 즉 과거에는 이렇게 지급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암의 실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1년에 1회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입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연에 2천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 담보와 치료비가 1천만 원 이상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암 치료에 사용된 비용만큼 1천만 원 단위로 보상을 해주는 비례형 담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액형 담보에는 최근 이제 정액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조금만 나와도 2천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월 보험료가 다소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례형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추후 고액 치료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크게 덜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비례형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올해 암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치료 및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3,500만 원의 비용이 지출이 되었다면 그 해에 3천만 원의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 연도에 이제 중입자 가속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만약 치료 비용이 5,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다면 그 해에는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최대 5년, 그 상품마다 최대 10년까지도 보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실용성 있고 암의 고액 치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유용한 담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암 치료비를 준비할 때는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암의 실비 개념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정액형 담보와 비례형 담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정액형 담보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2천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반면에 비례형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가성비적으로는 매우 좋은 담보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암 치료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진단비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진단비가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진단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진단비는 얼마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물론 개개인의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준비하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암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치료비와 생활자금 나누어서 따로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는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암 진단비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 연봉의 2배 정도를 권장드리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하고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하니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은 못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니까 서울이다 기억하실까요? 그렇다면 추가로 환자방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고향이 광주광역시인데요. 지방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으니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치료할 때마다 서울, 경기 쪽으로 왕복할 수 없으니 병원 주변에 월세방을 구해 거기서 지내면서 통원 치료를 한다 해서 환자방이라 불립니다. 이처럼 암 진단 시에는 치료비 외에도 부대 비용이라든지 식비 등 많은 생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연봉의 2배 정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치료비는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암 주요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 지원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많기에 실손 의료비만으로는 케어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암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 지원금 특약은 암 치료 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준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치료도 같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인데 부담이 가는 비용이 단점입니다. 이 단점을 2가지 특약으로 보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특약들은 보험사마다 기간이나 보장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치료를 하는 동안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의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단절되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좀 준비를 해둬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암 진단금으로서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통원 치료가 요즘에 많아졌기 때문에 통원 치료에 드는 비용까지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럼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도 또 걸리는 암이 다르다고도 하고 그리고 성별에 따라 우리가 주로 준비해야 하는 암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혁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보시면 남녀 성별에 따라 주요 발생 암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남자 암 발생자는 11,792명, 여자는 15,210명으로 증가하였고요. 남성의 주요 암으로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되어 있고 여성의 주요 암으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성, 여성, 암 종류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는데 남성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빈도수가 높은 전립선암이 일반 암 진단비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필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여성분들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유방암과 갑상선, 자궁암, 빈도수가 높아서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비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일반암과 유사암, 이 차이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 4가지 암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4가지 암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확률이 높은 부위의 암들이 얼마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꼭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서 주요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일반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이 두 암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속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의 종류별로 그리고 남녀 성별별로 준비해야 하는 암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총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다행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과거에 한 번 받고 소멸되는 일반암 진단비 이외에 통합암이라고 하는 여러 부위를 보장을 해주는 통합암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면 통합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서 다양한 부위를 약간 발생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통합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발암 기준이기 때문에 전이암이나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욱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암 진단비는 본인 연봉의 2배수만큼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리고 너무 적게 준비를 하시면 추후에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을 너무 조금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금은 소멸되면서 다시 재가입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과하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월에 나가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에 유지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가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비가 준비가 되셨다면 암의 종류와 치료 기법에 구별을 받지 않는 암 주요 치료비도 함께 준비를 하시면서 암 진단비는 생활비와 소득부재, 식비, 치료비 일부분에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신 기법과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암 주요 치료비 담보를 통해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여력에 맞게끔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 금액적으로는 연봉의 2배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발암뿐만 아니라 재진단암과 그리고 전이암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암 치료비의 경우에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통해서 신기술과 그리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점이 요즘엔 통원 치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통원 치료로 암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화면에서 보시듯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112만 명 중에 103만 명의 환자가 외래 환자로 입원 환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도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중입자 치료가 나오면서 암에 대한 치료법이 늘어나고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처음엔 전립선 암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간암이나 췌장암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장기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좋은 암 치료가 점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 부분이 아니라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산정특례나 실손 의료비만으로는 케어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10일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균 5일에서 7일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수술과 더불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중입자 치료를 하시게 되시는데 그 치료 시기 동안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대부분 통원 치료로 방사선이나 항암 등의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거기서 앞서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니까 서울이다 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암 치료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 아침 진료가 될 수도 있고요.
검사와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하루 꼬박 병원에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미리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전체 암 환자 112만 명 중에서도 103만 명이 외래 환자일 경우로 통원 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균 5일에서 7일의 입원 후에 통원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짚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통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암 치료비뿐만 아니라 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럼 통원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암보험을 좀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민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암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암통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치료를 받으실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비와 교통비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시니까 꼭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암통원 특약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기존 고객님들께서 실비만 있으면 된다, 나라에서 치료비가 다 나온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암 치료 시기에 장기적인 입원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통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이거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의 대부분은 통원 치료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 실비보험으로서 안심할 수는 없고요. 통원 보장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큰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통원 특약과 실비보험을 준비하시면 통원 최대 100만 원이랑 실비보험에서 20에서 25만 원 한도로 더불어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에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 방문하실 때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암 치료에 대해서 통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특약을 준비하는 게 바로 암통원 특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암통원 특약은 통원을 하는 경우에 1일당 금액으로 이제 한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단순 검사나 아니면 정기 검진으로는 지급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제 암이 걱정되어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다행 전문가님께서 이게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신규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90일의 면책 기간과 1년여의 감액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면책 기간이라는 것은 가입을 하시자마자 바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오늘 준비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부터 90일 안에 만약에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보상해 주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감액 기간이란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고 1년 안에 암의 발병이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의 암보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A사를 시작해서 여러 보험사들이 즉시 가입 즉시에 바로 보장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출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 진단을 받아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때 발생하게 되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표준체, 즉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하는 보험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는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 역시 유병자 간편 상품으로 해서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암보험은 암 담보와 그리고 병력 고지 사항과 현재 보험의 만기, 보장 금액에 따라서 면책 및 감액이 없는 바로 보장 암 진단비도 함께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에 있어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는 점 확인해봤죠. 면책기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하고요. 감액기간은 이 면책기간 이후에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해서 받는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아예 없는 상품들도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암보험 특약들이 나오면서 이제 암보험을 다시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진단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시면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걱정되셨던 분들께는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이제 리모델링 진행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에 있어서 이제 진단금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진단금의 경우에는 최초 1회한이라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 싶은데요. 김영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암은 평생에 한 번 걸리는 병이었고 과거의 암보험은 그냥 암진단비 한 개였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든 여러 부위의 암이 동시에 발견이 되어도 진단비 1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암세포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부위의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돼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가 새롭게 출시되었고요. 2개에서 3개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각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암보험입니다. 물론 각 보험사마다 통합암 관련 여러 번 받는 암보험인지 원발암 기준인지 재발이나 전이암도 가능한 통합암인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와 약물로 치료를 하시면서 2년 후 암세포가 없어졌는데 3년 뒤 대장암이 위암과 폐암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통합암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대장암 진단비 1회가 전부일 겁니다. 만약 통합암으로 가입을 했더라면 처음 진단받았던 대장암 그리고 전이로 진단받은 위암과 폐암 모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통합암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회한으로 이제 암보험이 끝났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 생겨난 이제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암이 완치된 이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한 지급이 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암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일반암 진단비나 통합암 진단비 뿐만 아니라 재발 혹은 전이암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의 통합암은 원발암, 즉 시작암의 기준이 아니라 도착암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한다거나 통합암은 원발암, 시작 기준의 암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이암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시게끔 다른 담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림프절로 전이가 되십니다. 그럴 때 보장받는 전이암 진단비 특약도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암 진단비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암 환자의 약 50% 정도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로 1회 안으로 끝나는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발이나 전이암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다행 전문가님께서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대에서 30대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식문화가 서구화가 되고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가족력을 무시하는 젊은이 그리고 어른들 마찬가지로 암 발병률이 너무나도 높아진 시기이다 보니까요. 청년기부터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특약, 암 통원 등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덜어주는 암 치료비까지 가성비 좋게 구성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 암 진단비를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재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내드렸던 중입자 가속 치료기 이외에 앞으로 더욱 부작용은 적지만 효과는 월등한 치료 기법과 항암제 등 신약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인데 나의 보험을 과거 그대로의 비용 그대로 두면 빠르게 변하는 이런 보험에 대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더욱 좋아지는 암 보험을 또 새롭게 가입을 하시면서 이런 보장을 든든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김영빈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빈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암보험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암보험을 모두 가져가면서 새로운 암보험만 추가를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암보험에서 조금씩 감액을 가면서 새로운 특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보장만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지, 그 갱신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비갱신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암 진단금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가고 계신가요? 지금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갱신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 비갱신 위주로 가져가는 게 저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도 나오고 약관을 보고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바로 같이 준비한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갱신형 위주로 2억 정도 진단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암 치료비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약들이 나올 때마다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역시 전문가님답게 암 진단금도 튼튼히 그리고 치료비까지도 튼튼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단금뿐만 아니라 또 치료비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특약들도 오늘 많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진단금만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발생했던 이런 기술들로 특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암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보시고 암보험 내가 지금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새로운 특약들은 어떤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정보 얻어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